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현지에 있으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얻은 결과가 오늘 중앙일보 일면 기사로 다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낮엔 16시간 풀노동, 밤엔 주체혁명교육이라는 이 소제목으로 중앙일보 일면에 오늘 탑 기사로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일보 정영교 기자가 아주 꼼꼼하게 이 기사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이 밤에 숙소를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화면 모니터인데 주체혁명의 첫 기술 개설하는 이 조선중앙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죠. 이 숙소를 촬영을 할 때는 당연히 저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숙소인데 이렇게 지금 사상 교육을 받고 있는 장면들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고요. 또 오늘 중앙일보 이 일면뿐만 아니고 이게 3면의 기사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북한 노동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되는 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고층 건물에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갖추지 못하고 이 철근을 지금 붙이고 있는 작업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노동자들이 몇 시간을 일을 했을까입니다. 북한의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파악을 했고, 또 지난 2018년에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을 발간한 이후에 2019년 또 2021년 그리고 오늘 2023년까지 계속 제가 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북한의 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 특히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 건설장에서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서 청부 일을 하거나 또는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도심 번화가 한복판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북한이 이제 특히 러시아가 대북 제재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 북한도 이게 신규 인력이 아니고 기존에 2019년 12월 20일 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사람들이 북한 노동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이죠.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를 다니면서 제가 시내버스를 일단 탑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대형 건설장이 보이면 거기서 내리죠. 그리고 그 주변을 배회하거나 살피다 보면 동양인으로 보이는 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북한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중국 노동자일 걸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여기에 오신 분들과는 외형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사실 저는 북한 노동자라고 생각은 들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중국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인으로 보이는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 보이면 제가 그 주변에서 계속 이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결국은 조선말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이 조선말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지, 동무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같이 10명의 사람들이 철근을 똑같이 들고 그거를 붙이는 작업이니까 야 이쪽에 들라, 이쪽에 내리라 이렇게 이제 그 억양이 있는 북한의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북한의 노동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밤에까지 작업을 합니다. 낮에는 사실 그런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도 지나가고 소음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밤이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제가 몇 시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을 할까 지켜봤는데 제가 6시부터, 보통 우리가 6시 정도면 일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밤 10시가 되어서야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밝은 조명을 켜놓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러시아도 어느 정도 그 노동의 상황들을 준수를 해야 되고, 특히 이들은 지금 불법 체류자의 신분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비자가 다 완료된 북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렇게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멧에 붙어있는 작은 랜턴, 그것도 랜턴이 밝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카메라로 보거나 육안으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까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 그게 그냥 불빛이 없이 뭐 1층에서 작업을 해도 어려운데 이 고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철근에 매달려서 위태롭게 작업을 하는 것을 밤 10시까지 조그만한 그 랜턴 불빛 하나에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그 숙소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한겨울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숙소의 개념이 아니라 컨테이너를 개조를 해서 만들어진 이 숙소 박스이기 때문에 씻는 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온 북한 노동자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시간에 숙소에 돌아가서 겨우 저녁 식사를 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후부터 이제 제가 지켜봤지만 10시까지 밥을 먹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계속 일을 했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20대의 젊은 군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20대 젊은 군인이 저녁을 먹지 않고 뭐 그렇다고 건설 현장에서는 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동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밥 한 끼 먹고 또 그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잠자리 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야간에 사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조선중앙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생활총화 시간까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중앙일보 일면을 통해서 뭐 기사가 나왔다. 이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노동자들을 그냥 현지에 두고 홀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함께 한국에 와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함께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뭐 이 사람들을 뭐 헬리콥터로 뚝 이렇게 실어서 뭐 남한으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정말 방법이 없는 그 무기력감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출장길이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출장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 러시아에 있는 저 열악하게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마음들로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북한 정권에 이렇게 폐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늘 이 북한 노동자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좀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